국민 라디오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난 지가 말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바리 씹대야 우딜 세금혁명 당선딜 시사돼지용딜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 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혁신학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급당 학생 수도 적고 수업 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학교인데요. 이렇게 인기가 높다 보니 혁신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 전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혁신학교 앞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 3명이 승용차 한 대에 함께 올라타 약 6km 떨어진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서 불과 30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는데도 이 학생은 먼 거리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혁신학교. 인근 부동산에서 위장 전입이 가능한지 물어보자 중개 수수료만 내면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라는 혁신학교로 학생들이 쏠리면서 이 학교들 주변에 전셋값이 뛰고 있습니다. 경기도 판교의 한 혁신초등학교. 개교 3년 만에 학생 수가 10배로 늘었고 지난 1년 새 주변 아파트 전셋값이 1억 원 올랐습니다. 혁신학교가 인기가 좋다 보니까 나오는 물건은 없고 찾는 수요는 많고 그래서 아무튼 대기수는 항상 있습니다. 2009년 경기도에서 1차로 지정한 13개 혁신학교 소재지의 1년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평균 5%로 경기도 전체보다 4배 이상 높습니다. 반면에 이사철마다 전셋값을 끌어올렸던 서울 대치동이나 목동은 잠잠합니다. 우리 선띠리도 지금 큰애가 그런 어떤 혁신학교랑 비슷한 데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뜰님이 말씀하신 이호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학교가 사실 뭐 입시 공부나 이런 데서는 사실 뛰어난 학교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애가 요번에 이제 뭘 했냐 하면 농촌 봉사활동을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와서 저는 딴 건 몰라도 애가 이제 갔다 와서 뭐 지 친구들한테서 또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친구들이 정해서 주는 상이 있어요. 친구들이? 자, 이제 열심히 했다고. 누나네 지금 배추를 못 뽑고 있는데 거기를 봉사로 와야지, 너 지금. 근데 애들이 가서 배추 뽑고 왔어. 근데 제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서 지들끼리. 이렇게, 평가해서. 딴 사회에 도움을 주는 거, 도와주는 거. 그리고 이걸 평가하는 게 그냥 선생님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쟤 열심히 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인정받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런 걸 배우잖아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 도움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들한테 도울 줄 알고 서로 공감할 줄 아는 친구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사회생활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참 값진 교육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래. 이뜰리 우리 선띠리가 애 교육을 위해서 지금 용인으로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맹자 엄마가 따로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경기도에 있는 혁신학교 주변은요. 네. 그런 부모들로 아주 가득합니다. 그렇죠. 네. 예, 이 좀 정착이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돼서 지금 움직이는 학교가 340개가 넘거든요. 이 학교들 가운데 물론 우리가 이건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학교가 대략 한 15% 정도 됩니다.
이런 학교라면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리고 학생도 만족하고 학부모도 행복하고 그 교사들도 보람을 느끼는 그런 학교들이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혁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교육의 방법들을 바꾸는, 다시 말해 학교 문화를 바꾸고 교실 문화를 바꾸는 이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경기도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역점을 둡니다. 네, 네. 근데 거기에다가 혁신 공감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네. 한 발 더 나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은 혁신학교가 되기 이전에 모두가 다 혁신학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경기도에 우리 학교가 모두 중고등학교, 초중고가 다 해서 한 2,300개 되거든요. 많네요. 네, 많아요. 그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한 350개라고 그래봐야 15%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혁신이라고 하는 교육 방법을 정말 공감하고 이걸 같이 해나가는 그런 부분적인 노력이라도 한번 각 학교가 한번 해보자. 그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혁신 프로그램을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혁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생들의 열정으로요. 수업 방법을 바꾼 겁니다. 토론식 수업을 하고 현장 체험 학습을 하고 학생들이 직접 발표하고 학생들이 뭔가 교과 과정을 만들어도 보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학생들에게 큰 그 발전을 이룩할 수 있고 아주 행복감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운영 과제를 이렇게 자료로 보니까 참여하고 소통의 자치 공동체, 존중과 배려의 생활 공동체, 개방과 협력의 학습 공동체, 창의적 교육 과정 운영. 근데 학부모들은 아까 우리 좀 잠깐 얘기했지만 그 뭐 명문대 보내는 교육 이런 것들을 더 그 선호하긴 하잖아. 학부모 입장에서 학벌 사회에서 뭐 우리의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하면 그런 아이로 만들어서 보낼까 이건데 그래서 사교육 같은 거 많이 보내고 그래서 사교육비로 등도 휘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고등학교에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이 성공적으로 혁신학교를 해가지고 대학 가고 싶은 애는 대학 가고 또 안 갈 애는 안 가고 이렇게 다 성공적으로 가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부모들 가운데서는 역시 대학을 제대로 보내야 되겠다. 이래서 좀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서 혁신학교를 만들어가는데 고등학교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는 궁극적으로 고등학교의 혁신학교가 돼야 비로소 정말 지금 우리가 글로벌 시대 아니겠어요. 정말 얼마나 이 시대가 빨리 변합니까? 그 시대의 흐름을 알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힘을 기르려면 역시 혁신학교 교육 방법론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설득을 하는 것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혁신학교가요. 사실은 수능 시험은 조금 나쁠는지 모르지만 논술형 시험을 보고 하는 데는 아주 최적의 교육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수한 대학을 가고 싶으면 혁신학교를 가야 상상력과 사고력과 이런 걸 표현하는 능력이 늘어서 어떤 이걸 해낼 수가 있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혁신학교가 아직 학부모들과 공감대는 못 이뤘지만 오히려 더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라든지 뭔가 이렇게 뭐 수치로 나오는 계산 있잖아요. 혁신학교 성공해야 합니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여태까지 쭉 경험해왔던 바로는 약간 비정상이지만 왜 터널 같은 거 뚫을 때 민자가 뭐 이렇게 하면서 관여하면서 수치로 여기 자동차가 수치 계산하는 어딘가 있잖아. 뭐 그 통행량? 통행량 조사하고 이런 거를 더 많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부풀려서 서울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저쪽 재정 지원을 많이 재정 지원을 많이 해. 맥쿼리인가 그때? 맥쿼리도 있죠. 그래서 돈을 그만큼 수치 계산이 잘못됐다 해서 이제 서울시하고 또 법정 싸움으로 가겠다 뭐 이래가지고 막 한참 다퉜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이것이 수치로 아이들이 정말 학업 성취도라든지 대학
진학률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뭐 연구 조사를 해서 딱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우선 학생들 만족도나 학부모들의 만족도들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줄어들고, 줄어드는 게 아니고 거의 없고요. 학교 폭력도 사라지고. 이제 그런 변화만이 아니고 실제로 8등급, 9등급 받은 아이들이 2, 3등급으로 올라가요. 실제로. 이건 아주 놀라운 변화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스스로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우리 그 잠재 능력들은 다 있다는 거죠. 그걸 일깨워주지는 못해서 그렇죠. 잠자는 아이들의 그 어떤 잠재력들을 깨워서 공부시킬 수 있는 거는 혁신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9등급, 8등급이 2, 3등급으로 올라가는 신뢰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여기 직접 그 통계 수치를 안 가져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훌륭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네. 저는 분명히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용인에 흥덕고라고 있어요. 흥덕고. 그 흥덕고 교장 선생님도 참 대단하신 분인데 용인 수지에 제가 또 한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용인 수지에는 이제 수지고등학교가 있는데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명문고등학교죠. 거기에 흥덕고가 너무나 말하자면은 그늘 아래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개교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한 2010년인가 뭐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뭐 용들이 이야기했지만 그 용인 수지고가 진짜 뭐 1등쯤 하는 학교라면 용인에 있는 학교 중에 이제 꼴찌 학교 비슷하게 이제 개교를 한 거죠.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그리고 애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성적이 진짜 안 좋았대요, 처음 들어올 때. 막 담배나 뻑뻑 피고 막 이러는데, 교장 선생님이 늘 교문 앞에서 이제 애들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애들 담배 피면 걸리면 이렇게 체벌하는 것보다는 같이 선생님하고 이렇게 한 바퀴 운동장 돌면서 생각하게 하고. 선딜이 지금 한참 얘기 중인데, 우리 딜님이 돌아다니면서 뜨거운 물을 따라주고 계신데 왜 그러시는 건가요? 방이 좀 추운 것 같아가지고. 아니, 얘가 워낙에 말을 길게 해가지고, 애가 썰렁해가지고. 말씀 잘 들었어요. 들으면서. 귀는 열려 있으니까요, 뭐. 네. 그래서 흥덕고 아이들이. 아니, 그래서, 그, 용인 흥덕고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노력해서요 실제로 되게 막 그, 맨날 낮잠 자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공부에 의욕을 느낀 거예요. 이게 왜? 인생을 살아갈 목표.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걸 일깨워주니까 공부하라 안 해도 애들이 느끼고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그 잣대로 따질 건 아니지만 실제로 얘네들 저 대학 진학률이 몇 년 후에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 경험담을 들어보면 아이들이 변화하는 데까지 1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간 참으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계속 설득하고 하는. 결국 선생님들이 학생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희망을 두는 한 그 아이들은 다시 깨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도를 보니까 그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 입시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난 창의 수업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중간 기말고사 비율을 절반가량 줄이고 수행평가 비중이 50%에 육박해서 이로 인한 학력 저하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어디 그런 신문사를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잖아. 아직도 꼬리표가 날아다녀. 아들 그러면 너 고등학교 갈 때 혁신학교로 주저없이 보낼 생각이네. 그러니까 고등학교요? 아직은 뭐 여기 이제 중학교인데 고등학교도 이어져 있어요. 아까 이제 저희 애는 중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도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고등학교까지. 사실 보내는 걸 다들 소망하지 워낙 사실은 좋은 학교예요. 저는 이렇게 애 보내보니까 정말 이게 약간은 어찌 보면 아직은 뭐 좀 예외적인 학교 뭐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뭐 적은 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학교가 그냥 전국에 대부분 학교가 사실 이런 학교가 되는 게 정상적인 교육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그리고 유별난 게 아니고요. 제가 미국에서도 이렇게 교육하는 거 봤는데 미국에서 교육하는 방식을 그냥 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진보적인 교육이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에
웬만한 학교들이 그냥 이런 식의 교육을 해요. 그냥 애들 봉사활동도 하게 하고 리더십도 기르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입시 교육이 아니라 국어책을 읽어도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문학 작품 읽고 에세이 쓰게 하고 글 쓰게 하거든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저 선띠리가 용인 흥덕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얼마 전에 흥덕고에 가서 교장 선생님 하도 부탁하셔가지고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강의 뭐 1시간 반 정도. 근데 그 교육감님, 제가 그 유행어가 음매기사로 아닙니까? 음매기사로. 학생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거기서 막 무대에서 막 야구방망이 들고 내 흉내도 내고 뭐 자기들끼리 나를 환영하는 뭐 퍼포먼스 같은 거 하는데 너무 기가 살아 있으니까 행복했어요.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학교 뭐 이런 친구들 가서 보면은 다 기죽어서 맨날 뭐 허덕이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기를 살려주는 교육. 왜 이렇게 기를 죽이는지 아십니까? 왜 죽여?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고등학생들이 완전히 기를 확 죽여가지고 장악을 해야 된다. 이게 그동안의 그 권위적인 그 교육의 기조였다면 왜 그랬느냐? 혁명을 일으킬까봐. 네, 쟤는 주요한 혁명은 다 고딩들이 일으켰어요. 안 그렇습니까? 4.19도 사실 고딩으로부터 촉발된 거 아닙니까? 전 그렇다고 봅니다. 아니 그 특별히 이 2008년에 촛불은 확실히 중딩이죠, 중딩. 고딩 정도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말씀처럼 사실 고등학생들을 저렇게 하나의 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간 것이 한국 교육에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런 변화가 오기 시작해서 실제로 난 뭐 최근에 발표된 겁니다만 학력고사 기초학력을 조사하는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경기도가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맨날 저희가 꼴찌하다가요. 꼴찌하다 이번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저희가 11등입니다. 와. 꼴찌에서 무려 6단계나 올라갔네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이것도 혁신교육의 하나의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9시 등교도 조금 좀 힘이 됐겠죠. 혁신학교가 성공하려면 뭐 학교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뭐 교육청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고 이런데 전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이제 이딜님이 말씀하셨지만 고등학교 되면 또 사람들이 불안해서 입시 교육 쪽으로 이렇게 몰려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려면 대학이 좀 많이 변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전 그런 면에서 최근에 뭐 한양대가 지난해부터 이렇게 수시 입학 전형할 때 보면 뭐 수능 시험이나 내신 성적 안 보고 그냥 학생부 그에 기록된 내용들 보고 했다는데 실제로 진짜 뭐 일례로 뭐 그 고등학교 내내 지체 장애인 아이 친구를 도와서 그것만으로 정말 이렇게 학교를 진학한 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대학들도 정말 다양한 그런 친구들 이렇게 좀 그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경험을 가진 친구들을 좀 뽑는 노력 이런 걸 좀 더 해줘서 아까 이뜰님도 말씀 믿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믿어야 되고 학부모들도 좀 믿어줘야 되는 것 같은데 표창원 교수님이 이런 말 했다 그러더라고요. 신창원과 옛날에 왜 아주 유명한 그 신창원 있잖아요. 신창원과 표창원은 이름은 같은데 왜 다른 길을 걷게 됐나? 신창원은 어릴 때 도둑질을 했는데 아버님한테 직사게 맞았대요. 근데 표창원은 자기는 아버님이 네가 한번 그럴 수 있지만 너는 너를 믿는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으면 정말 학부모님들도 당장 우리 아이가 좀 공부 뒤처질까 걱정되시겠지만 믿어주면 그 아이들은 언젠가는 자기의 꿈을 찾아서 어떤 재능을 발휘하는 거다. 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는다는 것도 얘야 나는 너를 믿는다 이거하고 믿는다에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야. 그래서 애들이 다 느끼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진실로 진실로 믿어야 돼. 마지막으로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그 학생 기록부 얘기도 우리 선띠리가 했습니다만 상벌점을 폐지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으셨어요. 시행에 옮기신 건가요? 네, 옮겼죠. 네. 사실은 이게
9시 등교보다 더 사실 폭발적인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묻혀버렸어요. 근데 이 상벌점제는요, 원래 옛날에는 몽둥이 들고 애들을 패지 않았습니까? 체벌을 가하다가 이거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상벌점제예요. 근데 이런 제도가 현장으로부터 이렇게 의견이 나오면 좋은데 이제 교육부가 만들어서 역시 이것도 내보낸 건데요. 2009년도부터는 그냥 본격적으로 이럴 때는 상점을 몇 점을 주고 이럴 때는 벌점을 얼마 준다. 예를 들면 담배 한 대 피면 뭐 벌점 50점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벌점이 쌓이면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학생들과 선생들 간의 긴장 관계가 만들어지고 어떤 경우는 공정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누구는 왜 벌점 안 주고 나는 왜 벌점 줘 그래가지고 선생과 학생 간에 갈등도 생기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스승과 제자의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네. 이건 정말 존경과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벌점을 주는 선생? 나는 그 일생 막 가슴에 못 박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번 이걸 없애자. 그랬더니 뭐 그러면 학생을 뭘로 통제하느냐 뭐 그래서 제가 있다가 요즘 애들 누가 어떻게 통제해요? 부모도 통제 못 하는데 애들을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통제하려고 생각한다면 누구도 통제 못 할 거다. 오히려 통제하지 않으려고 할 때 통제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상벌점제를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구하자. 예를 들자면 학생들 스스로가 토론을 해서 학급에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들에게 의제를 던지고 아이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서 방법을 찾는 것. 아니면 선생님과 학생 간에 어떤 약속을 하는 것.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런 약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생회가 자치회가 있으니까 자치회에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한번 방법을 해서 서로 해보자. 이런 대안을 학교가 직접 찾아봐라. 제가 제안은 그렇게 했죠. 어려워도 이 방법으로 해서 상벌점제가 없어져야 정말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되살아나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문제, 이런 게 논란이 될 때 꼭 말이 나오는 게 이제 그러면 무너진 교권은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학생 인권만 중요한 것이냐.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학생 인권이라고 한 건 나올 때 사실 경기도에서 이 인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요. 일본 교육계에서는 아주 떠들썩해서 여기 좀 뭐 배우러도 오고 얼마 전에도 와세대 대학 교수가 오셔서 혁신학교하고 인권 문제를 보러 오셨는데 이 학생을 정말 사회적인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 시작한 처음 사례입니다. 우리는 학생을 그냥 애로 보거나 그저 교육을 받는 상대로만 봤지 얘들이 정말 인격체다 이런 관점을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관점의 문제라 학생인권조례가 나온 것이고 학생인권을 보는 건데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대든다. 그건 아직 철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어른이죠. 그럼 전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고 애들이니까 싸움도 하고 애들이니까 뭐 떠들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오히려 장난 잘 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활발한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문제시하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교권 문제가요. 난 생기는 건 외부의 압력이라고 봅니다.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아까도 나오잖아요. 성적애를 잘못 주면 학부모가 대학에서도 막 쫓아와가지고 항의를 할 정도니까 나는 학부모들의 지나친 간섭과 압박 교장의 지나친 어떤 학교 경쟁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어떤 그 우월감,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이 아닐까. 오히려 훨씬 더 선생님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학교 교실에서 좀 더 원만하게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린다면 이런 문제는 전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100번 공감이 가는 말씀이세요. 정말. 이딜님, 내년에 주로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실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 교육을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의 경우에요. 한 학기가 몇 주간이지 아세요? 공부하는 게 18주간입니다. 대학은
16주를 하죠. 법에 의해서. 근데 대학은 16주 가운데 중간고사 빼고 기말고사 빼고 중간에 뭐 독서주간 빼고 뭐 축제 빼고 그러면 실제 공부하는 게 아마 12주도 안 될 겁니다. 맞아요. 근데 초등학교는요 18주를 쉬지 않고 갑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선생님도 좀 재충전해야 될 시간이 있고 공부 좀 미진한 아이들은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줘야 되니까 우리가 중간 방학을 두자. 학기 중에. 와우. 와 신난다. 부모님들은 싫어하시겠다. 아니 난 좋은데. 중간 방학을 주어서 애들 데리고 놀러 다녀야지. 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하고 같이 어디 좀 휴가도 갔다 오실 수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아이들끼리 동아리를 짜서 어디 여행을 한다든가 뭐 일을 한다든가 현장 체험 학습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선해요. 와. 또 좀 학업이 미진한 아이들은 그때 학교에서 캠프 같은 걸 열어서 재미있게 그 학업을 따라잡을 수 있는 여유를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중간 방학을 하자. 네. 근데 저희 경기도에서 2개 학교가 이미 그런 시범 학교로 했었어요. 네. 학생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내년엔 제가 좀 더 이걸 넓혀서 네. 경기도 내에 봄방학과 가을방학을 좀 두자. 근데 어떤 의견은 아예 그 겨울방학을 아주 더 길게 하고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한 학기와 학기 중에 한 일주일 중간에. 정도의 중간 이 휴식 기간을 좀 두는 게 좋겠다. 그게 꿀맛일 것 이게 같아요. 이제 하나. 그게 이제 또 하나입니다. 네. 제가 공약까지 냈거든요. 예. 두 번째는 방과 후에는 옛날 왜 특활이라는 걸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 자기가 하고 싶은 특별활동. 특별활동. 그 우리가 교과 이외에 뭔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자,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하는 그런 걸 따로 할 수 있는 꿈의 학교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꿈의 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할 수도 있고 저녁 시간에 할 수도 있고 학부모와 같이 할 수도 있고 학교 안에서 할 수도 있고 학교 밖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학교를 지역사회와 함께 여러 가지 그 교육 자원이 지역에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일종의 재능 기부도 좀 받고 아니면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꿈의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정말 이 길을 좀 살려주고 학생들의 끼도 좀 발견하게 해주고 이런 계획을 지금 내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시네요. 마포의 성미산 마을에 가보면 그 마을 분들 전체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분한테 학생들이 가서 그분이 그날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가서 커피숍에 직접 가서 아이들이 정말 커피 가는 거부터 시작해서 이거 뭐 손님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그분은 또 짜장면 만드시는 분 수타 이거 어떻게 쳐서 저렇게 만드는 건지 직접 그날의 그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학부모면서 선생님 너무 좋은 꿈의 학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잘하면 그것이 자기 직업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요. 아니면 자기 취미로라도 그걸 일생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풍부해져요. 남편이 말이죠. 집에서 수타로 뽑아주는 그 짜장을 친구들에게 대접해주는 이런 행복한 여성. 괜찮죠. 그럼요. 또는 뭐 부인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남편. 괜찮죠. 그래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90세, 100세까지 살 거 아닙니까? 그럼 학생 때 적어도 한 80년을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가면 뭐 음악을 한다든가 연극을 한다든가 뮤지컬을 한다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저 김미화 선생님처럼 코미디를 한다고요. 그럼요. 이런 어떤 재능 있는 사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는 정말 학생들이 하고 싶은 풍부한 자기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걸 꿈의 학교로 해서 주중에 하기도 하고 주말에 하기도 하고 방학 때 하기도 하고 또는 더 나가서 중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한 달 정도의 여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뭔가를 하고 이 수능 시험 끝난 다음에 상당한 공백 기간 동안에 좀 더 새로운 어떤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것도 구상을 하고 있죠. 우리 띨띨이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사실 우리 경기도가
이게 서울과는 다르게 그 도시도 있고요, 농촌도 있고요, 또 어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온갖 형태의 또 그 도농이 함께 공존하는 구조다 보니까 그 교육 같은 것들이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만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고 해서 그 이런 차별 해소를 위해서 교육감님이 앞으로 4년 동안에 어떤 의지를 갖고 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저는 우선은 이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마치 서울이 노른자라면 우린 흰자 아니에요. 계란에. 네. 그런 건데. 흰자가 더 맛있어요. 예, 아니. 더 영양가가 있습니다. 흰자가 더 좋다는 걸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학생 중심의 교육. 그리고 그 학생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학생을 저는 데리고 가야 되는. 그 심지어 제가 요즘에 들은 거로는 어느 학교에서는 뭐 담배 5번 학교에서 피웠다고 해서 이제 퇴학이 돼가지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5번에 10번을 폈어도 거기서부터 해결을 해서 그 학생이 정말 저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지. 어른들도 담배 끊기는 진짜 어렵다. 그럼요, 어려운데. 그걸 그 어른 때문에 다 담배 피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들도. 아빠 거, 엄마 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고 그렇게 좀 해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현장은 교실이거든요. 선생님과 학생이 마주하고 있는 그 교실. 그 교실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성장하고 모든 문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교실이란 공간으로 묶어두지 말고 그 교실 벽을 터고 밖으로 다 나가서 밖에까지 나가는 그런 교실. 정말 그 현장과 직결되는 그런 교실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마음껏 가르치고 학생들이 마음껏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꼭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손띠리는 아니 뭐 오늘 사실 이뜰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네요. 이게 사실 우리가 보수 진보 이렇게 이야기하고 진보 교육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이게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러면서도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워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무슨 단순히 진보 교육감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상식적이고 미래에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거에 관한 문제다. 그리고 그 일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같은 경기도 교육감님. 근데 키가 별로 안 크신데 굉장히 작으신데. 큰 나무가 있는 집에서 아이들이 그 정원을 뛰어노는 모습을 아주 참 좋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뭐 애들 그래요. 오늘 누나는 경기도 오산시의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청소년 범죄도 줄고 학력도 향상되고 성과가 좋다고 그래요. 마을 교육 공동체 모범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 오산에 사는 어느 고등학생의 이야기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마 그 학교에 하이리그라고 학생들 축구 리그가 있나 본데 자 이렇게 썼습니다. 토요일이나 방학을 생각하면 늦잠, 컴퓨터 게임방, 담배 연기가 떠올랐다. 이제 하이리그 덕분에 친구, 새벽, 축구가 생각난다. 엄마의 잔소리와 아빠의 호통소리도 나를 깨우지 못했는데 하이리그는 나의 새벽을 깨웠다. 이거 멋지잖아요. 우리 학생들 걱정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맡겨놓으면 스스로 잘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이뜰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아이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꿈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행복을 다 저당 잡혀라. 이거 정답 아닌 것 같아요. 정답 아닙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10대를 보내면서도 공부도 즐겁게 하고 커서도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방법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오늘 어떤 희망을 느꼈습니다. 교육감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2시간 가까이 시간을 쪼개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띨띨이들 일동 박수!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무거운 가방에 어깨가 축 처져 있을 아이들에게 기를 팍팍 불어 넣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를 팍팍 모아서 큰 소리로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우리 띨띨이들 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와!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